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말 비극적인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혁명 20일 황장수 대표 미래경영연구소 대표가 이끄는 단체의 소속원들과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100% 제가 변호사로서 어떤 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조금 이제 지금 언론 보도와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방향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그러는 건데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가해자가 이제 피해 여성을 정말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흉기로 이제 찔러서 이제 사망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여기서 근데 좀 언론 보도에서나 이제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렇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간과하는 것이 좀 의문스러운데요. 결코 지금 이 가해자가 스토킹 사건으로만 지금 기소가 되었거나 수사를 받았던 게 아닙니다. 몰카 촬영, 좀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최초 고소가 되었고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몰카 촬영 등으로 이제 사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법원이 기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이제 돌아가신 피해자께서 이제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추후에 피해자가 이제 스토킹으로 이제 두 번째 고소를 하셨는데, 이때는 영장 청구 자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변 보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 달 후에 이제 연장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어쨌든 어느 연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제 신변 보호 조치가 한 달 동안 유지되다가 이제 그게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정말 끔찍한 범죄를 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두고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납득하기 힘들어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위를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같은 것으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물건 등인 거죠. 어떤 물건인 건 이제 나와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주거 또는 그 부분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그 다음에 주거 등 또는 그 부분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토킹 행위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고,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없거나 경찰 수사기관이 이제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긴급 조치, 잠정 조치,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가해자를 구치소에도 수감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처벌형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형 자체가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때리거나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당연히 일반 형법 등에서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좀 따라다닌다거나 길을 막아선다거나 어떤 물건을 이제 원하지도 않는데 때마다 어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보낸다거나, 끝없이 문자 등을 보낸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과연 이게 당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행위들도 처벌하자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범죄 행위, 신체를 상해하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좀 부수고 하는 것들은 폭행죄, 상해죄, 손괴죄 이런 것도 다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행위들을 이제 지금 규정하고 있으면 좀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처벌형도 사람을 때려서 받는 처벌형과 이 정도 행위로 받는 처벌형이 역전이 일어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스토킹법에 대해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좀 행위들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어떤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만약 누가 한다고 해서 이걸 도대체 얼마만큼 또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서 또 얼마만큼 사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사람들과 이번에 그 신당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그자하고 과연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생각했고 너무 포괄적이다. 무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위험한 행위가 어떤 행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부터가 좀 먼저 우선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당역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극이 이제 벌어지니까 뭐 조선일보 등에서 보면은 이제 형사정책 이제 연구원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승재원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왜 직권으로 긴급 응급조치나 담력조치를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고소장 접수 후에는 구속영장 자체가 청구되지도 않았다. 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이 본분이다.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판단을 수사기관 스스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재판에서 이제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었는데 이때 뭐 검찰이 법원에 전 씨에 대한 법적 구속을 요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법적 구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최근 불구속 피고인이 검찰의 구형 이후 도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 피해자와의 이제 문제가 되는 2차 피해를 이제 이름으로 하는 이제 피해자의 문제가 되는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같은 경우는 스토킹 처벌법은 친고죄라고 다 보니 이제 여기서 좀 그러니까 뭐 보도 내용만 제가 인용한 거라서 이게 정확하게 이수정 교수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달리 스토킹 범죄는 현재도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수사기관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구조가 논리적으로는 반대인 거죠. 처벌해 주세요 해야 수사가 개시될 것과 수사가 진행 중에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야 이제 수사가 종결되는, 그래서 구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이고, 그러다 보니 뭐 합의를 적용을 해야 사건이 쳐야 된다. 그러다 보니 계속 수사권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합의 적용을 하고 협박을 한다는 얘기가 입법할 때부터 있었다. 뭐 주소가 분명하고 전문직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뭐 다 기회를 준다. 뭐 법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 영장이 2번이나 청구됐네 하면 2번째는 구속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영장 청구가 안 된 것을 알려졌다고 짚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껏 경찰에서 한 달 동안 신변 보호해주고 스토킹에 대해서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 아주 경찰의 수사를 아주 난도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변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감시의 대상이 잘못됐다. 스토커가 아닌 스토킹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스토커를 제재할 수 없던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감시하는 신변보호 제도가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는 생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데 왜 그 위험을 피해자가 관리하도록 내팽겨 놓느냐.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 친고죄를 폐지해야 경찰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재판부가 결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구속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이수정 교수가 이제 밝혔고, 실제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에게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이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다는 입장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스토킹 범죄로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당역에서 끔찍한 이 살인 사건 중에 스토킹 범죄는 그 범죄 전체 내용이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물론 전체적인 맥락은 스토킹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적용될 법률을 보자면 스토킹 범죄는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볼 때 더 중요했던 건 확실히 몰카 촬영이나 성범죄가 더 중요했습니다. 현재 그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성폭력 범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제 구속을 당하지 않고 어떤 피해가 계속 되니까 이제 스토킹 범죄는 이후에 이제 고소했던 걸로 보이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냐면은 스토킹 범죄가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인 것과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놓고.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신당역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자는 그냥 여성을 쫓아다니고 간접적으로 가해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야 되는 사건이면 명백하지만 이게 스토킹 범죄이기 때문에 너무 무르게 봤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논리 비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합의를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합의라는 거는 친고죄냐 반의사 불벌죄냐, 그러니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가 되면 아예 공소 기각이 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피해자의 합의를 가해자가 시도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형량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친고죄가 되든 반의사 불벌죄가 되든 내가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무조건 설득을 하던가 뭘 해서 합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더욱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 지금 그러고 있고요. 뭐 고소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하고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이냐 해서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좀 논리 비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처벌 자체가 이제 피해자 의사가 좌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이제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금전 배상의 규모가 더 높아집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손해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 말고 더 초화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뭐 피해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면서 가해자 감시가 가능하다? 가해자 감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막 어떤 뭐 울분에 의해서 어떤 국민이 이러저러한 의사를 표현하신 건 좋지만 최소한 앞서 말씀드린 승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라든가 이수정 교수는 전문가로서 나오신 분들은 아니신가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함부로 좀 얘기가 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이나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2021년 4월 달에 입법이 된 이 법을 가지고서 채 1년 뭐 2년도 시행돼 보지 않은 다음에 갑자기 막 이 모든 뼈대들을 다 고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행위 행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위험성을 누가 봐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행태들로 되어야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지 않는 선물들을 막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뭐 어떤 위험을 해할 수 있는 이 일을 판단해 달라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법 규정이 좀 명확하게 정말로 위험한 일반적인 그런 스토킹 범죄를 저희가 처벌하려는 것을 입법의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경우,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가수 김창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10년이 넘도록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뭐 주거 침입도 하고 이런 정도 심각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좀 더 헌정해서 좀 규정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뭐 지금 얘기가 되는 것처럼 뭐 친고죄라서 반의사 불벌죄라서 성범죄 피해자인 성폭력 피해자인 신당역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제재를 높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좀 경각심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토킹 범죄까지 되었으니까 당연히 수사기관과 법원을 비롯한 사법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 필요가 있었다는 것에는 저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관한 법률을 이리저리 뜯어 고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뭐 적극적으로 하라, 뭐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 툭툭 내주고 뭐 구치소에 툭툭 수감시켜주고 이렇게 해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저도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념이 이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어떻게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집회, 뭐 최근에도 오늘 이제 제가 녹화하고 있는 그 월요일에도 전국 장애인 연합이라는 작자들이 막 정말 합정역 등등의 2호선을 점거해서 출근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국가 권력이 이 어마어마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막대한데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지금 이런 행위들을만 규정한 어떤 면에서는 예전 같으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들 뭐 형량을 높이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목표한 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거기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저는 뭐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만약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더 유형을 구체화시키고 또 지금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라도 이런 규정이면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의 행위를 가지고서 어떤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결과적으로 무엇이 해결될 수 있겠냐 좀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억울한 희생을 좀 보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의 방향이 좀 이상하다, 또 결과적으로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오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그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정말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같이 하지만 제가 그 희생이 어떤 그런 타당했다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려는 거나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그 행태를 제가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